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의도된 하락. 딱 이 가격 오거든. 올인하면 10월 인생 역전 주식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제가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지금 좀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지금 방송을 찍는 이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에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를 오후에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시차 때문에 하루 정도는 좀 전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충분히 뭐 갈만한 종목들이라든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슈들만 가지고서 좀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다들 이제 6만 전자가 깨지면서 5만 전자, 5만 원을 또 보는 그런 날이 또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삼성전자의 하락 굉장히 또 공포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과연 오르기나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건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과거에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도 이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2년 전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이 가격에 몰빵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2년 전에 그때가 딱 5만 5천에서 6만 원이었어요. 5만 5천에서 6만 원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도 보면은 딱 이때였죠. 이때 여러분들에게 몰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는 상승을 했는데 자, 최근에도 일단은 뭐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도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두고 떠나가지고 제가 당시에도 설명드렸던 게 이게 사실은 제일 커요. 삼성전자의 하락을 놓고 기술적인 반등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고점이 그 당시에도 설명드렸던 게 뭐다? 마이너스 30%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 당시가 뭐였다? 삼성전자의 최저점이었다는 거예요. 최저점.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를 그려봤을 때, 이 지금 현재 단기 고점 대비 하락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딱 마이너스 31% 정도로 해가지고 뭐 얼마, 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의 사이로 지금 뭐 하고 있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기술적인 반등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부터는 뭐다? 하방으로 열어놓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뭐 이것만 가지고서 차트를 가지고서만 또 설명하면은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8월달, 9월달 말도 안 되는 이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뭐가 존재를 해요? 이 이유라는 게 존재하죠, 이유. 그러니까 보통의 하락을 했을 때 이 이유와 명분이 존재하고 그 명분이 맞느냐 아니냐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유를 분석했을 때 이게 뭐다? 삼성전자의 하락의 이유가 맞다라고 하면요. 이 주가는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락의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게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하락은 의도된 하락인 거고 말도 안 되는 하락인 거고 개인들을 털어내는 하락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지금의 이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을 나왔던 이렇게 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삼성전자가 뭐 1% 빠지고 오르는 건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 안 둬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3% 빠진다, 4% 빠진다. 이거는 우리가 저가형 스마핏 종목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하한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하락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하락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시간에 우리가 확인할 거는 삼성전자의 하락의 당시의 이유와 지금 봤을 때 이 이유가 맞는지 아닌지
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맨 처음에 하락이 나왔던 이 고점대를 만들었다가 맨 처음에 하락이 나왔던 이 시간을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당시에 뭐 때문에 하락이 나왔느냐? 자, 8월 6일에 첫 하락이 나오죠. 이때 하락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2천억 원치 팔았습니다. 1조 2천원치 팔았는데 보면은 삼성 주가가 뭐 10% 이상 폭락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8월 6일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미국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뉴욕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뭐했다? 나스닥이 6%대 급락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락의 이유였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락의 이유가 나왔는데 이 경기 침체가 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삼성전자가 보세요. 삼성전자가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서 증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계속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날만 본다 하더라도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 반발 매수로 오히려 반등을 했던 추세고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앨런이라든지 버냉키 같은 경우는 9월 27일 뭐라고요?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경로로서 경기 침체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파월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도 뭐한다? 10월 1일 뉴욕 증시는 말도 안 되게 8월 달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 공포로서 급락을 했지만 뉴욕 증시는 지금 뭐예요? 10월 달에 두고 봤더니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삼성전자의 하락이 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 1. 자 삼성전자의 첫 하락이 뭐다? 경기 침체였다. 경기 침체. 근데 실질적으로 뉴욕에서는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하락의 이유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해소가 되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과연 삼성전자의 하락의 이유는 뭘까? 자, 삼성전자가 8월 19일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뭐 한다? 외국인이 매도해요. 그래서 8만 전자가 반납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이유냐를 놓고 봤더니 이 역시도 삼성전자의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냐? 자, 바로 뭐예요?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이었고요. 이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당연히 반도체 AI 이런 고점론에 따른 이 엔비디아 하락과 함께 삼성전자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왜? 반도체를 견인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까놓고 봤더니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때요? 2분기 매출 실적 경계로 하락했더니 예상치를 이미 훨씬 넘는 300억 달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경계감이 오히려 실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전년에 2배를 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의 차트를 봤을 때는 어때요? 엔비디아의 주가의 차트는 오히려 지금 실적 경계감으로서 무너졌다가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 침체다 뭐다 무너졌다가 아니면 실적 발표했을 때도 블랙을 지연했으니까 지연했다는 리스크로 무너졌다가 어찌됐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꼬리를 달고 올려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역시도 뭐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경계감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경계도 실적 까놓고 보니까 뭐예요? 엔비디아 실적 전년 대비 2배. 자, 두 번째 하락의 이유도 뭐예요? 이유도 뭐다? 해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유 볼게요. 세 번째는 그냥 사실상 이유 없어요. 9월 3일에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그냥 관망세요, 관망세. 그냥 관망세 때문에 그냥 늘렸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냥 관망에 따른 주가 하락이다.
이거는 사실 뭐예요? 그지 그냥 뭐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의 이유로 볼 수 없다. 왜? 관망이니까. 관망이니까. 자, 그럼 네 번째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9월 11일 날 또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컨센스 하회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다? 삼성전자, 자, 3분기 실적 좋지 않을 거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오는 8일 발표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삼성전자를 밀었는데 이걸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어요.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뭐다? 없어서 못 판대요. 반도체 뭐 이거 없어서 H입에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실적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공급 과잉이라 했는데 오히려 수요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이크론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나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하고 있어요? TSMC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는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9월달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 예상치를 하야 할 거다? 특히나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3분기 아무리 안 좋게 나와봐야, 자, 2022년도, 아까 제가 이 5만원, 6만원에서 사라 했을 때가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의 매출액이 이미 2024년도에 뛰어넘었어요. 예상치만 해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뛰어넘은 상태에서 영업이익도 거의 근소한 상황이고요. 당기순이익도 거의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보면은 이미 실적이 2020년도 최저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해서 22년도 주가로 돌아간다? 이거는 억지라는 거다, 억지.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실적만 놓고 얘기하면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삼성전자가 왜 빠졌나요? 삼성은 왜 빠졌는지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또 왜 빠졌는지 보니까 뭐 때문에 빠졌다? 반도체 겨울 타령. 여러분들 알다시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한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겨울 타령에 따른 뭐다? 이 모건셀리의 매도 보고서 때문이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다? 이 모건셀리가 이 반도체 이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이 매도 보고서에 따라서 반도체 겨울이다, 공급 막 과잉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 시그널을 막 보내요. SK 하이닉스가 11% 무너져요. 근데 재밌는 게 매도 보고서를 하고 이제 시그널 SK 하이닉스 막 무너지고 하니까 뭐 한다? 매도 보고서를 내놓고 모건셀리는 다시 하이닉스를 100만 주 매수하면서 쭉쭉하고 있더란 거예요. 이 매도 보고서 이후 주가 조정에서 뭐 한다? SK 하이닉스는 모건은 매수. 그럼 이건 사실상 뭐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개인 손절을 유도했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는 고점이다, 공급 과잉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보내면서 이 매도해야 된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매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예요? TS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대놓고 우리는 이 한국 반도체 업종들 찍어 누를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메모리 열풍이 불기 때문에 반도체 사야 된다. 골드만삭스 정반대 분석 내놓으면서 오히려 뭐다? 골드만삭스는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뭡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모건셀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폭풍 매수하고 있고, 아니 매도 보고서를 내놓고 매수를 한다는 게 사실상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개인을 털기 위한 매도 보고서 후 모거는 폭풍 매수. 그럼 이거는 100% 개인 손절 유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가 하락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있어요? 최근 또 이제 하락의 이유, 9월 30일 당장이 하락 이유는 또 3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할 거다. 하향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가 하향하면서 전망치 하회할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건 역시 또 뭐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아까 이거 동일하죠? 4번과 동일한 맥락. 사실상 이제 8일 까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삼성전자의 모든 하락의 이유가 지금 보면은 다 반박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급락이 나왔을 때마다 다 사실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마다 사실 뭐다? 이 급락의 이유들이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계속 흘러내린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의 개인을 의도된 하락으로서 유도하는 거고, 개인의 손절을 유도하는 거고, 그럼 이 손절을 유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봐야겠죠. 사실상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손절을 유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시바 쇼크, 최근에 이시바 쇼크죠. 이 이시바 쇼크까지 얘기해요. 이시바 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 전 세계적인 이건 증시의 영향이지 사실 반도체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이걸 증시의 영향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시바 쇼크에 뭐 일본이 폭락하는 이 사이에 아시아 증시를 봤을 때 중국은 오히려 막 경기 부양책 관계 막 오히려 폭등해요. 우리나라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시바 쇼크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냐라고 하면서 바로 반등합니다. 바로 반등해요. 근데 뭐예요? 이시바 쇼크 영향으로 말은 이시바 쇼크인데 정작 다른 나라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뭐 한다?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거 역시 뭐가 돼요? 이것이 의도된 하락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이 하락을 왜 만들어내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상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 하락의 이유는 우리나라 가장 큰 리스크, 바로 이제 금투세 리스크라는 거겠죠.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 금투세 리스크인데 평소라면 이걸 리스크로 이제 반영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걸 리스크로서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쉬운 이유는 뭐다? 자, 이제 당장 4일이면요. 의원총회 소집해가지고 폐지를 할 것인지 유예를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유예든 폐지든 이야기가 나오면 증시에 엄청난 호재겠죠. 엄청난. 사실상 폐지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호재가 나오기죠. 개인을 털기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개인을 흔들기 위한 모든 그냥 의도된 하락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말 이게 유예가 된다든지 폐지가 된다든지 그런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요. 저 10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정말 이제 오히려 반도체가 되었던 전체적인 증시의 강한 상방 흐름을 오히려 기대해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는 역시나 현재 이 구간 두어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역시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6만원 아래 6만원 아래 55,000에서 5.5에서 6만원 아래는 정말 몰빵해도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 삼성전자 사실 뭐 100만원 밖에 없는데, 다만 100만원 밖에 없는데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이걸 몰빵한다. 그건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크다면요. 자금이 크다 하면 그만큼 괜찮아요. 근데 적은 자금은 뭐다? 적은 자금을 가지고서 이거를 투자하는 거는 시간 대비, 적은 자금은 뭐다? 시간 대비 이제 기회비용이 아깝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고, 자금이 크다면 괜찮다. 뭐 1억 이용 넣어놓고 50% 올라도 5천만 원, 1년 동안 50% 올라도 5천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 넣어놓고 1년 동안 50%면 50만 원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알바에서도 볼 수 있는 돈이에요. 굳이 삼성전자 사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가격대는 저는 몰빵해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반도체 업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체적인 흐름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